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주식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요 며칠 너무 힘들었었죠, 시장이요. 시장은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통 속에서 이틀이란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요. 주식은 항상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통의 끝자락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락의 폭이 더 커요. 저번에도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짚어봤었죠. 하락의 끝자락에는 더 고통심을 유발해서 투매를 만들어요. 거기는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팔고 싶어 미치겠다라고 하면 거기도 바닥입니다. 거기서 팔고 나면 주가는 반등하게 돼 있어요. 주식이 원래 이래요. 그래서 주식은 심리 싸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잔바람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시간은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이 단어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위기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듯이 시장에 순응하면 됩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자,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급락 나왔을 때 1800포인트 찍고 밑꼬리 줬을 때 우리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렸었죠. 똑같은 패턴이란 말이에요. 엊그제도 똑같은 패턴으로 기관들이 또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바닥 라인에서는 매수존이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는 겁 없이 사도 됩니다. 왜? 안전장치가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그런 포인트를 잘 생각하시고 시장을 사이클을 반복할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멘탈이라는 겁니다. 주식에서 멘탈이 좋아야 됩니다. 아셨죠? 시청자 여러분. 자, 멘탈도 하나하나씩 저랑 밟고 올라가시면 돼요. 한 번에 정신력이 생기지 않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최근 NI 강세이모 자동차 관련주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매도님께서 자동차 관련주를 안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자동차주 관련 전망이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님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 과대 낙폭이죠. 과대 낙폭. 대형주는 얘기했죠. 이렇게 쌀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 전에 한번 이 친구들은 한번 시세를 냈다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적 포인트였죠. 우리가 대형주를 하면에 있어서 이적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드렸었어요.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저점을 잡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조정의 끝마무리예요.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동차 관련주는 지금부터 봐야 할 실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특히 대형주는 가격 메리트, 오늘 조선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에서 튀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소들 종목 보면 지금 현 시점은 저점을 찍고 밑꼬리 달고 했을 때는 어느 종목을 봐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 가격 메리트예요. 가격 메리트 있는 쪽을 공략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도 이제는 공략할 때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아차, 현대차 관심 있게 보면 됩니다. 부품준 위와 글로비스 이쪽으로 집중해서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자, 윗꼬리를 단문봉에서 거래량이 많은데, 자, 막상 거래량 차트를 보면 다 빠져나간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차트들이 몇몇 있습니다. K샤인이나 리컴 같은 종목들을 차트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재웅님,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죠? 예. 이거 뭐냐면, 윗꼬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단봉도 마찬가지고요. 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캔들은 뭐예요? 그날의 에너지예요. 자, 이평선은 뭐예요? 평균 프라이스의 가격 위치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죠? 이 거래란 말이에요. 자, 이 캔들은 언제든지 속일 수 있어요. 이평선 언제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3박자라고 그러는데 1, 2, 3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거래량,
캔들, 이평선이 다 맞는 급소 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뭐예요? 자, 이게 거래량을 보면 빠지지 않은 거는 흔들어주는 거죠. 그때는 시장과 믹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K샤인이나 니케임이 종합지수, 코스닥 종합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냐, 아니면 지수가 빠짐에도 올라가는 종목이냐, 이 먼저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시장과 영향을 받는 종목인지, 아니면 시장과 영향을 않고 별도로 가는 개별 종목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함에 있으면서 코스닥 종합지수하고 이 종목의 차트를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빠진다, 이 종목도 빠진다, 그럼 지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지수는 빠지는데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수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부분들을 체크하고 매수 관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거래가 죽었다, 거래가 없다, 근데 가격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올라옵니다. 왜? 뒷산 매집이 돼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죠. 가격은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 속일 수 없는 게 거래량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되게 힘들어요. 주식은 거래량만 알면 거의 50%는 승산이 있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 파악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거래량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합이잖아요. 그죠? 매수, 매도의 합이 거래량이라는 얘기예요. 그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을 두면서 올라가는, 시세를 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거래량을 보고, 그 다음에 갑자기 빠지는 종목들의 이 거래량을 잘 보면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가격은 언제든지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거래는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가격은 팔면 늘어나요. 근데 거래가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건 조정이죠,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 종목은 이 거래량 이전에 케인샤인이나 니콘 같은 경우는 이게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지 아닌지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수익을 만하다를 열렬히 시청하시게 되면 나중에 제가 거래량을 하루 이렇게 잡아서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마지막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이평선 갔다가, 캔들 갔다가,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아셨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질문을 다 답을 해드렸네요. 자, 이제 오늘 또, 스팍타크라고 열정 있는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뚱그름 잡는, 강의가 아닌 현실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 겁니다. 고고고! 자, 시청자 여러분, 첫 번째 강의, 박진감 넘치는 강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이틀 정도 고생을 너무 많으셨죠? 근데, 우리 수익을 말하다 1강부터 쭉 보신 분들은, 이번이 이 찬스였을 거라고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정말 그 수급 논리대로 움직이죠. 여기 바닥은, 잡아주는, 콘크리트로 딱 잡아주는 그 기관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나다를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엊그제도 막 금당이 나왔어도 거기서 밑골을 달고, 자, 오늘 양봉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 바닥은 매수존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돌아오는 사이클이에요. 자, 역사는 항상 반복돼요. 금융시장은 항상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 심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주식시장의 심리는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사람과 사람들 간의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뭐냐면 무조건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시그널. 자, 시그널,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 주식은 삶이라 그랬잖아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시그널, 내가 몸이 아프기 전에 몸에서 먼저 반응을 합니다. 감기가 오기 전에 어떠고요? 몸이 어때요? 몸이 어때요? 먼저 아파요, 막. 이상하게 컨디션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나기 시작해. 그러면 뭐예요? 감기라는 걸 걸립니다, 감기. 자, 감기라는 게 걸려요. 자, 감기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한테 내 몸에 감기가 걸립니다. 그러면 감기 이기 전에 내 몸 상태가 벌써, 말해줍니다. 시그널이 오죠. 시그널 옵니다, 시그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나 몸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내 몸에서 먼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식도 항상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볼까요? 자, 어때요? 주식에는 시그널이 있어요. 시그널. 이번에 급락이 나왔죠. 자, 언제로 돌아갈까요? 자,
2015년 8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15년 이렇게 8월. 자,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아실 겁니다. 이렇게. 자, 이때 어땠어요? 포인트가 1800포인트에서 쭉 끌어올려서 1850까지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땡겨 올리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게 언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땡겼다는 밑꼬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버터플라이. 이렇게 꼬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저점에서 꼬리는 왜 꼬리가 들어왔을까요? 이거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얘기예요. 수급의 논리라는 얘기예요. 강력한 시그널. 이 시그널이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거는 저번에도 강의했듯이 기관들이 여기서 매수를 그날 하루에 9천억인가 거의 1조 정도 했어요. 자, 이게 1800 1850 사이 일단 작년 8월 24일 이 구간이 24일부터 8월 30일까지만 이렇게 보죠. 차트는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여기 고점 찍고 얘가 2015년 4월이었죠. 예, 이렇게 고점 1100포인트까지 찍고 1184포인트까지 찍고 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빠져서 8월 달에 쓰리바닥이 이렇게 하락이 3파가 나오고 여기서 밑꼬리를 하락이 끝자리 고통을 확 주고 여기서 수급이 확 들어왔어요. 누가? 기관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기관이 딱 들어왔어요. 자, 이날 하루에 얼마를 샀어요? 한 1조 정도 산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좀 약간의 숫자의 개념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이것입니다. 아, 저 지금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 차트 안 보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사이클을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됐냐? 자, 여기서 밑바닥을 잡더니 쭉 끌어올렸어요. 몇 포인트까지 올렸을까요? 2050포인트까지 끌어올렸어요. 자, 2050포인트에서 어때요? 한 달 정도 여기서 여기 저항 라인에서 걸려서 바닥바닥 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구냐? 자, 기관들은 계속 매수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외국인들 매도가 되게 쌌죠. 여기는 누가 올렸죠? 그 전에 1월부터 2015년 1월부터는 누가 외국인들 추세를 만들어서 끝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 고점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물량을 털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하락 파동에 급락이 내놓고 기관이 여기서 방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 2050포인트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어때요? 여기에 강력한 저항대라고 얘기했어요.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2050포인트가 강력한 저항대입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 못하면 어떻게 한 번 더 빠져요. 그러면서 더 빠지기 시작해서 엊그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똑같은 행태예요. 자, 이 라인에서 저번에 수급 논리를 찍었지만 여기서는 기관들이 매수를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밑꼬리 딱 나왔잖아요. 금요일날. 저번에 금요일날 밑꼬리가 쫙 나왔어요. 그때 여기 누구냐? 왜? 기관들이 또 샀어요. 기관들이. 자, 야, 이거는 사이클론이구나. 아, 사이클론. 머릿속에 딱 집어드셔야 돼요. 사이클론이라 그러죠. 사이클론. 이거 머릿속에 정말 중요해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방어하는 주체가 누군지 알면 얘들이, 기관들이 메이저들이 여기서 작년 8월 달에 8월 24일 날 1조를 샀다는 걸 포인트를 머릿속에 딱 집어 넣어놓고 대응하면, 여기 왔어? 그럼 뭐 어때요? 매수하는 거죠. 왜? 겁먹을 게 없어요. 왜? 여기서 손해본다 해도 이 기관이 안전하게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보험을 들어줬잖아요. 그럼 어때요? 사야 되는 거예요. 자, 탁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어떤 걸로 사야죠? 어떤 걸로? 이렇게. 어떤 걸로? 이게 답이잖아요. 야, 그러면 어떤 걸로 사야 되냐? 야, 황소개구리야. 어떤 걸로 사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걸로 사야 되냐? 자, 이렇게 또 나눠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했죠. 거래소는 이렇게 딱 나눠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쫙 내요. 여기는 거래소, 코스피, 그 다음에 여기는 코스피, 여기는 코스닥 이렇게. 코스피 이렇게. 자, 저점에서는 어떤 게 치고 오냐면요. 여기는 저점 있잖아요. 바닥 시그널에서는 가장 빨리 오르는 게 뭐냐면, 딱 머리를 믹싱을 하는 게, 이게 정말 주식이 힘든 게 뭐냐. 믹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믹싱을 해야 돼요. 믹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믹싱을 해야 돼요. 믹싱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과거의 히스토리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생활을 하면 돼요. 이때 되면 갈치를 팔면 갈치가 잘 나가.
그 다음에 절대는, 고등어를 팔면 고등어가 잘 팔아. 야, 이때는 가치를 사면 절대는 절대 안 팔려. 이때는 고등어가 잘 팔려. 이런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된대요. 하락파동에서 끝자리는 뭐냐? 가장 먼저 빠져주는 업종을 봐야 돼요. 오늘 딱 나오잖아요. 조선하고 건설, 어때요? 철강이 올라왔어요.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예.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는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존이 있잖아요. 아까 설명했던 이 존이란 말이에요. 이 존은 저번에도 제가 강의한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무조건 여기는 매수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수 존이라고.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러면서 오늘 양봉이 빵 하고 떴어요. 위로. 그죠? 여기서는 기관들이 매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절대 일단 단기적으로 깰 수 없는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어떤 종목이 올라갔나? 아, 주식은 그래요. 여기 먼저 올라간 거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안 올라간 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봐봐요. 조선주부터 볼게요. 자, 현대중공 어때요? 자, 급등이 나왔죠? 예. 그죠? 급등이 나왔죠? 7%가 나왔어요. 대형주가. 자, 현대 미포조선 볼게요. 어때요? 자, 오늘 7% 나왔어요. 그쵸? 건설. 7% 나왔어요, 오늘. 자, 볼까요? 그 다음 삼성중공업 볼까요? 이게 뭐냐? 가격이 메리트라는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거는 이 회사가 업황이 안 좋으니까, 매수하면 안 돼요. 이게 뜬구름 잡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가격에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뜬구름 잡는 거 이 회사 업황이 안 좋아요. 이 조선 업황이 안 좋아요. 업황이 안 좋으면 뭐예요? 수익이 나면 주식은 그게 잘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 동떨어진 거는 업황이 안 좋으니까 사지 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형주는 가격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GS건설 한번 볼까요? 건설주 볼까요?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했던 건설주. 어때요? 오늘 5%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대림산업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3% 나왔어요. 그죠? 건설주 다 올라왔잖아요. 철강 한번 볼까요? 현대제철.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어때요? 5% 나왔어요. 자, 포스코 볼까요? 어때요? 어때요? 6% 나왔어요. 이 대형주가. 왜 움직일까요? 업황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경기 안 좋다고. 근데 왜 올라가죠? 이게 똥구를 잡는 겁니다. 이게. 예. 현실적인 매매는 가격이 싸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야, 이 가격이 싸니까 사야 돼. 근데 가격이 하락이 끝자리까지 왔어요. 그럼 어때요? 싼 애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갔던 애들은 다 떨어져요. 이게 현실적인 매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동차 볼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 많이 빠졌잖아요. 자, 남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가죠. 쭉쭉 빠졌어요. 다시 바닥 잡고 가격이 싸니까 어때요? 우리가 얘기했던 공부했던 이적 포인트 나왔죠. 자, 얘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대형주는 이적 포인트 기억나시죠? 이적 포인트 이렇게 이적 포인트 포인트 이거 잡으면 돼요. 대형주 너무 쉬워요. 현대제철, 포스코 다 똑같아요.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중공업, GS건설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싸야 되는 거예요. 자, 아하, 야 이번에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자, 잘 보세요. 자, 믹싱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믹싱. 주식은 믹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믹싱. 자, 믹싱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 거래소 믹싱하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거래소 믹싱하고, 거래소 믹싱하고 코스닥 믹싱은 달라요. 거래소 믹싱하고 코스닥 믹싱은 달라요. 코스닥. 자, 거래소 믹싱은 가격이에요. 무조건 가격이에요. 제가 느끼는 거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싸야 돼요, 일단은. 비싸면 안 돼요. 어중간한 자리에서 매수하면 그냥 손해봐요. 싸야 돼요, 일단. 싸기 위해 시그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시그널 말씀드렸죠. 주식은 공평해요. 올라간 거 있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밑에서 올라가요. 근데 하방 포지션이 할 때는 무조건 먼저 힘을 못 받은 종목들을 봐야 돼요. 그때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뭐 만들어요? 순환매 만들어요. 키 맞추기 장세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순환매. 이루어진다니까요. 올라갔다가 떨어뜨리고 밑에 있던 거를 끌어올려서 머리를 만들어요. 키 맞추기 장세가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2000포인트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2050포인트부터 뭐가 나올까요? 주도주가 나와요. 거기서 랠리를 치는 주도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환매예요. 밑에는 어떻게 해요? 안 간 애들을 올려놓고 올라가는 애를 팔아서 안 가는 애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설정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올라가 있는 거 수익을 챙겨놓고 못 올라가는 걸 사놓는 거라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업종별로 순환매 합니다. 바닥 라인에서. 그 대신에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는 뭐냐? 가격을 많이 싼 애들이 먼저 빵빵 튀겨 올려요. 오늘 시장에서 잘 봤을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이게 수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했습니다. 저희는 했어요. 예. 예, 왜요? 이 순환매라는 게. 가격을 맞춰서, 디딤돌을 맺은 다음에 키 맞추기가 일어나요. 2000포인트 이상 가면 키 맞추기가 일어나서, 키 맞추기 맞춰 놓은 다음에, 정말에 얘기했던 2050포인트 가면, 어때요? 주도주가 탁 쳐나와서 쭉 끌어올려요. 무슨 얘기예요? 09년부터 012년까지 2000포인트 올려서 뭐만 갔어요? 차화정만 갔어요. 차화정만. 걔들만 막 길쳐 올라갔어요, 그냥. 그 주도주. 그죠? 지금 주도주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여기서 뭐냐? 순환매를 해서 키를 맞춰야 돼요. 2000포인트, 2050포인트 키 맞춰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간 거 팔아야겠죠. 나 같으면 어떻게 할게요? 올라간 거 팔아갖고 수익 챙기고 떨어져 있는 거 사놓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키를 맞춰서, 주도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과대납포. 그전에 못 간 애들이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실적인 매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얘기했잖아. 시그널. 자, 버터플라이. 그죠? 2조. 백허그. 그죠? 그 다음 비석형. 이거 머릿속에 넣으면 얘 시그널인 거죠. 얘들 이렇게. 얘는 안 빠져요. 안 빠져. 급락이 나와도 안 빠져요. 바닥에서. 먼저 빠져서 안 빠져요. 코스닥은 어떻게 되냐? 코스닥은 또 달라요. 믹싱이. 얘들은 이렇게 믹싱을 하면 돼요. 이렇게. 수급 주체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수급이. 기관이 됐든 외국이 됐든 저점에서 계속 사모아요. 수급 논리를 보면 돼요. 저가의 수급 논리를 보여요. 메이저들이 어떤 애들이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를 잘 보면 돼요. 일자별로 수급 논리를 잘 챙겨보면 돼요. 근데 코스닥은 어떻게 해요? 틀려요 또. 코스닥은 또 달라요. 자, 코스닥 어떻게 해요? 믹싱을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자, 쉽진 않아요. 자, 코스닥 믹싱을 해볼게요. 자, 코스닥. 거래소로 믹싱하는 거 배우셨죠? 네. 코스닥을 믹싱 해볼게요. 자, 코스닥 믹싱을 해볼게요. 자, 코스닥 믹싱하기 위해서는 뭐죠? 자, 코스닥은 빨리빨리 움직여요. 개인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한 60에서 한 70%가 코스닥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60에서 70% 정도 합니다. 그럼 얘는 뭐를 봐야 되냐?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자, 살아있는 종목도 많이 있잖아요. 살아있어야 돼요. 두 번째, 거래가 잡혀 있어야 돼요. 자, 빠져도 급락이 나와도 거래가 잡혀 있는 거는 다 들어 올려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잡혀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뭐죠? 매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뒷산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뒷산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얘를 뒷산을 만들고 끌어올리려면 원동력,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번째는 타이밍. 자, 사이드가 발동되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때. 무조건 밑골이 들어와요. 무조건, 급락이 나올 때 있잖아요. 사이드 걸리면 거기서 동종가 딱 주면 그 종목들 다 채워 올라와요. 한 3%, 4%씩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이건 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게 살아있는 거 이렇게, 믹싱을 하는 거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 우리가 얘기했던 정배열 구간. 60일선은 허리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허리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냐면, 무조건 코스닥은 센 거를 건드려야 돼요. 센 거. 뭐 저번 주에 뭐 급락이 나오도 센 건 뭐예요? 방산주가 셌잖아요. 방산주. 그럼 방산주 들어가서 짧게 치고 나와야 돼요. 그죠? 짧게 치고 나와야 됩니다. 짧게 치고 나오면 돼요. 짧게 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빠져 있다. 자, 시장이 다 빠지면서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거의 마이너스 막 20% 이렇게 하루에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래량이에요. 거래가 빠지지 않은 거는 상관없어요. 다 올라와요. 그죠? 그리고 이 거래량,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재용님께서 얘기했던 니켈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니켈 한번 볼게요. 자, 니켈. 어때요? 이 종목, 니켈. 이런 종목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봐봐요. 자, 종목의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종목에 대한 사이즈가 있어요. 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 이거 정말 중요한 기법인데,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 사이즈가 뭐냐? 사이즈.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을 게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사이즈는 뭐냐? 90의 사이즈를 입는 사람은 90을 입혀야 옷이 예뻐요. 자, 그쵸? 90 사이즈는 90을 딱 맞는 옷을 입어야 자기 체형에 딱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어때요? 110을 입혀봐요. 정말 볼품없을 겁니다. 종목도 똑같아요. 리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함정에 빠져요.
유동성 함정.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코스닥은 살아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살아있는 거. 왜? 코스닥은 개인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보면 선수들이나 세력들이 다 코스닥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운전하는 핸들이 가는 사람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주식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나도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매수는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이에요. 근데 매도는 쉽게 안 됩니다. 매도는. 그죠? 매수는 누구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매도는 쉽게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니케임이라는 종목의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가지고 계신 거하고 가지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매도예요, 매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번 튀겨 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자, 이 팔 때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유동성 항유형 7,000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몇 주일까요? 1,500주에서 1,000주 이상 넘어가면 팔기가 힘들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 친구는 사이즈는 200만 원짜리 이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개인적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그냥 좋다면 막 삽니다. 몇 천만 원씩 막. 그러면 팔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팔아, 이거? 내 거 팔게 되면 벌써 호가가 10호가까지 떨어져요. 7,000주만 팔아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이즈라는 얘기예요, 사이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매도예요, 매도. 매도를 누가 빨리 하느냐, 매도의 차이인 거예요. 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사도 어느 사람은 수익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도로 내가 이 니킴이라는 종목을 엄청 많이 만주만 갖고 있으면 내가 대주주지. 내 거 팔면 하한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얘에 맞는 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 사이즈는 거예요, 사이즈.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갈 때는 저희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본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기본 조건을 한번, 코스닥은 기본 조건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1억을 버셨습니다. 아셨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 조건이 있어요. 61선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61선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61선이 살아있어야 돼요. 61선. 자, 61선을 꼭 살아있어야 돼요. 61선이. 아셨죠? 그러면 21선, 그 다음 다음 뭐예요? 5일선이에요. 자, 이건 뭐죠? 정배열이라는 얘기예요. 자, 정배열이 예쁘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추세라고 그랬잖아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답니다. 상승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상승 중에 있는 추세. 자, 제가 엊그제 주식 챔피언에서 추천했던 알파칩스 한번 볼게요. 알파칩스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자, 어때요? 제가 여기 라인에 추천했죠. 이렇게. 쫙 이 시장이 빠져도 어때요? 이 종목은 빠지지가 않죠. 이렇게 볼까요? 740 한번 다시 거래소랑 같이 똑같이 한번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지수를 보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7400으로 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똑같이 켜서 자, 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됐는데 이 친구는 빠지지가 않았어요. 한번 볼게요. 자, 알파칩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파칩스.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알파칩스. 자, 코스닥 어때요? 코스닥. 자, 코스닥을 한번 비교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알파칩스라는 종목은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자, 201 눌러서 자, 코스닥 어떻게 돼요? 급락이 나왔죠? 이 급락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어때요? 어때요? 거꾸로 갔죠? 여기 사이드카 올렸는데 얘는 빨간불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빨간불로 올라와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급락이 나와도 얘는 수익으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센 친구라 그래요. 센 친구라. 아셨죠? 정배열이라는 얘기예요. 자, 정배열이라는 구간이라는 얘기. 안 빠져요. 안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져. 왜? 앞차기 차트니까. 앞차기 차트를 공부했잖아요. 자, 코스닥 급락이 나와도 이 친구는 휘청하더라도 다 땡겨요. 왜? 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코스닥은 살아있는 종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살아있는 종목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잡매매라 그랬잖아요. 잡매매예요. 잡매매. 굵은 매매가 아니에요. 코스닥은 굵은 매매하면 큰일 납니다. 왕창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답이 안 나와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이즈가 나오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죠? 사이즈가 나오는 종목이 없어요.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호가를 보면서 얘의 옷을 정확히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안 죽잖아요, 이렇게. 왜? 급등주는 5일선을 깨지 않는다. 시장이 사이드카가 나와도 얘는 플러스에 마감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누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시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뭐예요? 허리가 일단 사라져 있죠. 리캠이랑 차트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 차트가 아니라 좀 지저분하네요. 잠깐만요. 없앨 거 좀 없앨게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좀 볼게요. 차트는 민 차트를 봐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민 차트로 깔끔한 차트를 보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이 조건.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스닥은 이 종목이 시장과 똑같이 가냐, 반대로 가냐. 얘는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는 시장과 전혀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종목은 시장이랑 연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종목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겠죠. 반대로. 근데 시장이 올라가면 이 종목 빠져요. 이게 믹싱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정배열. 우리가 얘기했던 정배열 61선, 살아있죠? 자, 61선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살아있어. 거래, 보험 드러났죠? 이렇게 드러났죠? 자, 매수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서 어때? 61선 반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서 앞차기를 차면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격도를 벌리면서 어때요? 이 구간이 무슨 구간? 정배열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이게 상승 추세잖아요. 이렇게. 자, 상승 추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캠을 볼게요. 어때요? 얘는 지수하고 똑같이 가져요. 이렇게. 그쵸?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유동성의 함정이 빠질 염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긴 다 뭐예요? 역배열, 하락 추세. 그럼 여기서 저점 잡고 다시 올라오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그나마 다행히 거래가 잡혀 있어요. 거래가 잡혀 있는데 이 친구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진다고 보면 돼요. 왜? 하루에 거래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빠진다고. 유동성의 함정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살아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올라오면 이 종목은 매수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팔 때 팔 수가 없어요. 주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팔 때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파냐? 누가 먼저 파냐? 누가 먼저 매도하냐? A와 B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빨리 파는 사람이 수익 이왕 팔 거 빨리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팔 때는 어떻게 해요? 뒤도 안 보고 그냥 매도 쳐버리세요. 한 호가, 두 호가 이렇게 올려놓지 말고 매도할 때 한 호가, 두 호가 올리지 마세요. 이왕 팔 거 시원하게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막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팔고 싶은 자리는 딴들도 팔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가를 보면 여기에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 톡 갔다가 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왕 팔 거 시원하게 매도하는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쉽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건드리면 돼요. 살아있는 거는 배신을 안 해요. 아셨죠? 무조건 어때요? 역배열이 아닌 어때요?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최소 61선이 살아있는 캔들이 61선 위에 더 살아있는 거 21선 위에 살아있는 추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로만 매수를 한다는 거를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꼭꼭. 시청자 여러분 꼭 넣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강부터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번이 정말 찬스였다라는 거를 정말 아실 겁니다. 그 강의를 내용을 한번 보세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게 찬스 볼이었다는 거를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아셨죠? 니켄 같은 종목은 매수 라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보여드리고 이 친구는 사이즈에 맞춰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이즈는 뭐예요? 호가를 보고 얘가 버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코스닥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이 종목이 이 지수와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 종목이 지수가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지수랑 상관없는 종목을 매수하면 돼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빨리 매도를 하세요. 들고 있지 마세요. 코스닥은 빨리 매도하는 게 최고로 안전한 매매입니다. 자, 코스닥은 뭐예요? 수익률이 좋아요. 수익률이 좋고, 자, 코스피는 어때요? 수익금이 커요. 많이 사고 물량도 많이 있는데 수익률은 별로 나지 않아요. 왜?
코스피는 많이 살 수 있어요. 코스닥은 많이 못 사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잔매매, 금액을 줄여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소는 굵은 매매라고 합니다. 굵은 매매. 통큰 매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물량을 많이 살 수 있고, 그 물량을 조금 살 수밖에 없어요. 무섭잖아요, 코스닥이요.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의 오류는 뭐냐면 이쪽에 큰 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많이 사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오류라는 얘기예요, 오류. 그 정신적으로 오류가 어떤 오류냐면 삼성전자 한 주 살래. 코스닥을 삼성전자 한 주 살까요? 아니 코스닥을 1000주 살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흔히 코스닥 1000주를 사요. 삼성전자 안 사요. 왜? 눈에 보이는 주식이 한 주니까. 그쵸. 이게 오히려 범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보고 있으면 주식이 많으면 배가 불러요. 일단은. 근데 주식수가 작으면 어때요? 배가 고파요. 주식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코스닥, 100만원짜리 한 주 샀어요. 삼성전자 한 주 샀어요. 코스닥 1000원짜리 10,000주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10,000주를 살려고 그럽니다. 1000주, 절대 안 삽니다. 근데 반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잔매매와 굵은 매매의 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집중 투자하지 마세요. 많이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큰 돈 가지고 코스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 큰 거는 배제하고요. 나머지는 시가총액 큰 것들 아닌 거는 변동성이 너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죠?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잔매매, 거래소는 굵은 매매 이렇게 나눠서 양쪽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뭐예요? 거래소가 더 살아있죠. 지금 이제 저점이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래소 가서 매매하고, 그죠? 어때요? 코스닥이 좋으면 코스닥 가서 매매하고, 수익은 바로바로 챙기세요. 주식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주식에서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익을 내야 잘하는 거죠. 수익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정. 확정을 가지고, 수익률을, 따지는 거죠. 예. 그럼 뭐예요? 잘 파는 사람이에요. 잘 파는 사람. 잘 파는 사람. 잘 파는 사람은 뭐예요? 빨리빨리 수익 오면 수익을 챙기는 사람이겠죠. 챙기는 사람. 자, 우리나라 시장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급락 나온다고 제가 강의 1강부터 막 주구장창 얘기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급락이 나옵니다. 다시 원점 갖다 놔요. 하루 아침에. 이게 시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때 수익 났을 때 팔걸.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때 수익 났을 때 조금만 수익을 챙길걸. 돌아보면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걸 팔아야 되냐, 팔지 말아야 되냐, 또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모르니까. 이게 뭐예요? 조정과, 분산과 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분산은 매도. 조정은 어때요? 시간과의 싸움.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 거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도 이제, 수익을 말하다를 계속 보시면 무조건 잘 팔아야 돼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수익 나면, 챙겨요. 그거를 어때요? 통장으로 빼란 말이에요. 통장으로 빼서 통장으로 이거 가지고 또 주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장에 빼서 통장에 쌓아보세요. 쌓아보세요.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보세요. 얼른, 잘 팔아야 되는 거예요. 코스닥은. 아셨죠? 자,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정말 단순한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하루에 1%씩 수익을 쌓는다면 정말 쉬운 얘기인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자, 1%씩 우리나라 한 달에 거래 일수가 거의 평균적으로 22일에서 25일 정도 되거든요. 이 사이에요. 짧게는 20일부터 이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면 한 달에 20%란 얘기예요. 정말 단순 논리대로 정말 쉬워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루에 내가 5% 이상 수익이 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도하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보면 되지. 근데 팔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팔지 않은 이유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신금을 올려볼까요? 딱 팔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왜 못 팔까요? 왜?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물음표가 딱 나와요. 왜 못 팔까요? 하나입니다. 어떤 거 살 줄 몰라서 그래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몰라서.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종목이랑 짝사랑하게 됩니다. 짝사랑. 짝사랑 이렇게. 이게 정말 현실적인 얘기예요. 어떤 걸 살 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수익이 나도 얘를 팔면 뭐를 사야지? 이런 게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어떤 걸 사야 될지는 내가 고기를 고르면 돼요. 고기를 고르면 됩니다. 고르면. 시그널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시그널. 근데 시간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종목이 한 번에 다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시간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 낚시를 하러 가요. 낚시를 하러 가면 어때요? 큰 바닷가가 이렇게 있어요. 무수히 많은 고기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는 낚싯대를 던지죠. 그러면 낚싯대에서 시그널이 오죠. 어때요? 고기가 오면 찌가 어때요?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건 뭐예요? 찌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뭐예요? 고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어때요? 쭉 내려가면 강태공은 낚싯대를 딱 잡아탭니다. 그러면 고기가 물려 있어요. 이게 방법인 거죠. 찌가 왔다 갔다 오면 고기가 와 있는 거야. 그랬다가 바닷속으로 쑥 물고 들어가. 그러면 땡기면 고기가 와 있다는 거야. 이걸 알아서 낚시를 강태공들은 고기를 낚싯대를 딱 들어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다음에 고기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바로 채면 어떻게 할까요? 고기가 안 물려 있을 수 있어요. 타이밍을 잡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밑으로 찌가 쭉 내려갈 때 들을 때까지 얼마만큼 긴막한 싸움을 하겠어요. 강태공과 낚시꾼, 고기와.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올라가. 쫙 찌고 올라가면 낚싯대를 잡는 거예요.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낚시터에 가서 고기를 밑밥을 달고 어때요? 낚시를 하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그널이 있어요. 모든 거에는 시그널이 있어요. 시그널. 제가 느끼기에 바로 그겁니다. 모든 거에는 시그널이 먼저 내가 알 수 있다니까요. 고기가 막 이렇게 낚시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찌를 딱 던져놓으면 이게 막 움직여요. 이렇게 딱 쑥 들어가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 찌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군가가 이 밑밥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럼 물고기인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면 탁 잡아서 올려면 되죠. 그랬다가 또 입밥을 끼고 또 낚시를 하는 거예요. 고기를 챙겨놓고 고기를 잡았다고 계속 끌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낚아채에서 끌어 올리잖아요. 거기서 배 망에다 집어 넣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게 잡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잡았다고 이렇게 계속 막 끌어당기지 못하고 계속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고기는 지가 나가 떨어져요. 정말 비유 잘하죠. 예. 왜 그러냐면 주식은 삶이라면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학. 왜 그러냐면 철학과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고 공식은 고로 뭐라고 얘기해요?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법이에요. 이거는 경험의 치가 쌓아와서 암묵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암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과 같이 순응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순응을 해야 된다. 순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응.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순응을 해야 돼요. 뭐와? 무건과 평정심으로. 무건과 평정심하면 무조건 주식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셨죠?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건, 평정심.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그 다음에 순응. 그 다음에 시그널. 이거를 시청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꼭 집어 넣으세요. 예,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자료 만들지 않아요. 왜? 그 시간 동안 수능해 왔기 때문에 그 암묵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경험치가.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 저 급락이 나왔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급락이 나왔는데 외국인은 왜 살까? 기관은 왜 살까? 외국인은 왜 팔까?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까? 8월 달에도 기관이 샀는데 이번에도 기관이 사지 않을까? 맞네. 기관이 샀어. 그러면 나도 매수 포인트를 보고 이 저점에서는 바로 올라오는구나. 라는 포인트를 잡으면 주식 어렵지 않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넘어가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내가 뭐를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 종목들 여러 경제방송에서 종목 주는 거 사지 말고 내가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분석해서 이 종목을 추천했는데 저 친구는 왜 이 종목을 추천했을까? 라고 분석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좋아요라고 해서 덥석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을 해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탓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내가 더 큰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항상 내가 공부하고 항상 내가 판단하고 항상 내가 시장을 순응하고 하면 주식시장 어렵지 않아요. 왜? 이 또한 지나가니까. 정말 위기라는 게 단어가 없어져요. 기회라는 게 머릿속에 딱 박힙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1강부터 제가 이렇게 엑기스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돌아와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미래를 볼 때 정확히 맞아 떨어질 겁니다. 예. 왜 이거는 이게 뭐냐 경험치예요. 경험치. 주식은 경험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대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사이클대로. 그 사이클을 시청자 여러분이 캐치하시는 분이 있고 캐치 못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무조건 캐치해서 제 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뭐든지 아까죠 이재용님처럼 매번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내 걸로 다 가져가세요. 제가 다 드릴 테니까 항상 물어보시고 항상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주식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 해야 되고 10년도 해야 되고 생을 마칠 때까지 주식 하실 겁니다.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러면 이제는 제대로 알고 투자하고 맹목적인 주식 투자는 이제 끝입니다. 아셨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씩 하나씩 시장을 순응하면서 원리를 잘 아시면 돼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알죠? 왜?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7, 8월 되면 더워. 알죠? 왜?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주식시장 이때 빠져서 올라갈 거야. 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암묵지를 하나씩 쌓아서 시청자 여러분이 가신다면 올해는 정말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어요. 토끼가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이깁니다. 왜? 토끼는 잘한다고 시험입니다. 근데 거북이는 막막히 어떻게 해요? 자기 앞길을 찾아갑니다. 어쨌든 결승 라인에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결승 라인까지 자기 앞에 목표를 한 발 한 번씩 속도는 더 들이겠죠. 근데 어때요? 거북이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빨리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씩 해서 목표 꼬린 전까지 나는 쉬지 않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 어려운 장에도 즐겁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 황소개구리는 장담하겠습니다. 아셨죠? 시청자 여러분.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재밌어요. 즐겁단 말이에요. 근데 한없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시장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으면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수익을 말하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아는 그 방법을 찾아서 한 발처럼 거북이처럼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고생을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현실적인 매매에 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고 다다음 주 내년도 화이팅 하고 이 손을 놓지 마세요. 끝까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단다.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쨍 하고 했던 날 정말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시고 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자, 개굴 팍팍!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